안녕하세요. 날씨가 구질구질합니다. 여기는 BS 청춘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 윤지태가 진행하는 강원도래요입니다. 네, 날씨가 한껏 흐려 있네요. 장마철이다 보니까 당연히 흐리겠죠. 이렇게 흐린 날일수록 우리가 좀 더 밝은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시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웃음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누구나 다 행복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거, 또 꿈꿔왔던 거 이루면 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웃음입니다. 웃으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아까 꽃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꽃을 보니까 행복하시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꽃을 보면 누구든지 다 행복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봄에 특히 피어나는 파릇파릇 피어나는 새싹 위에 붉은색 또는 노란색 이런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행복감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뭐 꿈을 이루지 못해도 또는 주변 환경이 행복할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어나는 꽃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왜 꽃과 행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꽃 중에 제일 이쁘고 멋진 꽃이 무슨 꽃일까요? 예, 뭐 이런저런 꽃들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꽃입니다. 뭐 비단 제 생각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꽃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꽃은요 어릴 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가 이쁘잖아요.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들 다들 보셨겠지만 그 과정들이 다 이쁘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은 대로 또 연로하셔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이렇게 늘어나도 또 그 나름대로 이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꽃보다 더 이쁜 꽃은 세상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꽃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누구나 그 행동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꽃은 저는 웃음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꽃이 아름답다 하지만은 특히 우리 애기들 우리가 애기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이 예쁜 거지 애기가 맨날 칭얼거리고 찡찡대고 그런 모습도 매일 본다면 그게 과연 이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웃는 모습이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꽃 중에서도 웃음꽃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면 일단은 본인도 행복하지만 상대방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웃음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환경들을 이 웃음꽃으로 바꾸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웃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웃음은 연습이고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 그 화면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운동 삼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웃음 운동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멋졌고 쉽지 않은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건강상 필요에 의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 웃음 운동도 한번 시작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억지로라도 본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웃음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뭐 하다못해 음식점을 한다 하더라도 광고를 해야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얼굴이 광고판입니다. 저도 가끔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가봅니다만은 이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맛집에 찾아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그 표정에 늘 보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면 좀 맛이 덜 하더라도 왠지 더 맛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라더라도 그 집에 가서 일단 거기서 이렇게 서빙을 보시는 분들이 인상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다음부터 거기 가게 안 되더라고요. 뭐 비단 음식점 뿐이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그 얼굴 표정이 바로 광고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요즘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그래도 내 얼굴에 미소 띈 그 모습 자체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팔고 있는 그 상품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면 참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이제 신입 사원이 예를 들어서 실수로 좀 지각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놓쳐서 지각을 했다. 근데 거기 먼저 나와 계시는 상급자, 뭐 예를 들어 과장님이다 그러시면 뭐 과장님도 한 50세 정도 되신 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신입사원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상급자 벌써 출근해 있는데 늦게 지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미안해서 쩔쩔매면서 아유 과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미안해서 물어볼 때 과장님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신입사원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때 얼굴에 미소를 살짝 아빠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나 50년 전에 나왔어 이렇게 하면 그 유머 하나로 온 그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아마 그 과장님은 평생 그 신입사원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유머 한마디,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모든 환경들을 바꿔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만 놓고 보면 결코 우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환경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한 생각을 가지고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는데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강한 것이죠. 말 한마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도 우리가 지배할 수도 또는 지배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좀 우울하고 그럴 때라도 억지로라도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들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행동이 웃음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웃음에 신경 쓰고 그래서 임금님들이 그 국내에 곧 임금님 주변에 웃음 내시를 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느 문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웃음 내시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조선시대 환경 자체가 그 양반 임내하는 분들이 누구 앞에서 크게 이렇게 웃는 것 자체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를 안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죠. 뭐 그런데 임금님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임금님이야말로 정말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어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기 그 몸 관리도 아마 힘들 정도로 일도 일이지만은 자기 관리를 잘 못했던 그런 임금님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 내시를 둔 이유가 그 웃음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이미 그때도 알았었기 때문에 이 웃음 내시를 두고 임금을 웃게 하거나 아니면 웃음 내시가 먼저 웃어서 임금이 따라 웃게 하거나 아니면 웃는 행동을 해서
그 임금님이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웃음 내시가 어떻게 웃었을까? 우리가 주로 뭐 제가 그 조선시대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그 고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부분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내시들은 그 목소리 자체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내시가 임금님을 웃게 하기 위해서 내시가 먼저 아마 웃었을 거예요. 내시가 웃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요. 두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 임금님은 또 임금님 체면에 내시를 따라 웃을 수는 없으니까 또 뒤로 벌럭 제껴서 허허허허허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쨌건 이런 그 웃음 자체가 뭐 어느 시대나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이 웃음은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웃음 공부를 하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원래 이 웃음을 이렇게 뒤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어로는 겔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겔로스. 근데 그 어원이 헬레입니다. 헬레. 그 어원으로 가보면. 근데 그 헬레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보면 그 의미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헬스 있잖아요. 건강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어 그 겔로스는 결국은 헬스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웃음은 바로 건강이다. 그거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이 웃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긍정적인 영향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억지로 웃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그런 주변 환경들이 우리가 매일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어떤 특정인들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보들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잘 웃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보들은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웃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들은 사실은 그런 암이 걸리질 않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은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웃지 않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안 웃거나 못 웃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안 웃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환경이 웃을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웃겠다, 바빠서 웃을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은 웃을래도 안 웃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응급실 같은데 가끔 이렇게 가보면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거기에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서 못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웃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사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안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매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 웃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사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못 웃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지요. 못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웃음을 자주 웃으면 실없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관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웃음을 자주 웃는 사람들 보고는 해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떤 신한테 이렇게 뭘 요구하거나 빌 때 울면서 빌게 되잖아요.
웃으면서 비는 그런 게 별로 없다라고. 물론 이제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웃음의 어원을 찾아서 쭉쭉 들어가다 보면 그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영어 단어가 그 리조이스인가 아마 이렇게 돼서 크게 웃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기뻐하라를 크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기뻐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크게 웃는 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뭐 종교가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은 뭐 성경을 근거로만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곧 웃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지고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고 회복하지 못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결국은 자기 어떤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서 같이 불행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초래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처음 뭐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참 이렇게 먼저 합니다. 그 허참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허허허 한번 웃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급할수록 위급할수록 허참 하는 것은 급할수록 한번 허허 웃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스트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전통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이제 전쟁하는 씬 같은 거 있잖아요. 전쟁 씬에서 보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라 하더라도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해 갈 때 보면 특히 적진 앞에 가서 이제 내가 너희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할 때 대부분의 장수들이 칼을 높이 탁 들고 그럽니다. 야, 내가 왔다, 나와라, 한판 붙자,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 장수도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꼭 장수들이 하는 게, 야, 내가 왔다, 나와라 하고 나서는 허하하하하 하고 이렇게 껄껄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런 웃음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 안에 있는 것을 긍정적인 영향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웃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또 많은 웃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또 우리 노래를 한 곡 들을 시간이 없겠네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는 듣기로 하고요. 보통 보면 요즘 그 이상한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보통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감기가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좀 높고 면역이 센 사람들은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신종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또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면역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높여야 되겠죠.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지난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웃음을 크게 이렇게 한 15초 정도 웃을 때마다 그 NK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면역세포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면역세포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라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 안 걸리려고 독감주사,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웃을 일이 없을 때일수록 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스트레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웃음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비만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죠.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저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환경이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제가 확 찐자가 됐습니다. 확 찐자가 돼서 요즘 저도 이제 그 다이어트 중인데요. 사실 다이어트 웃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웃으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면은요, 이 쾌감 중추가 흥분하게 됩니다. 이 쾌감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되면 식욕 중추가 눈을 감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웃어서 행복지수를 높이면 쾌감 중추가 흥분을 하고, 그래서 식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만인 분들도 웃음을 통해서 이런 다이어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웃음 치료는 대체 치료제가 아닙니다. 물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어떤 의술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웃음 치료가 보조 치료제로는 아주 넉넉한 그런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그런 질병이라 하더라도 웃음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게, 더 빨리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BS 청춘 라디오 윤지태 아나운서였습니다.